전부 숙제는 다 질문이 오메가야. 오메가 특집이냐? 이렇게 오메가를 모르지? 개 쉬운 건데 이해할 수가 없고. 근데 36번부터 하겠어요. 요거는 누적 테스트 단골 손님. 인수 정리를 이용한 가항식 찾기. px부터 구해야 하는데요. 오타네 오타. p1은 마이너스 1. f가 아니라 p예요. p. p3은 마이너스 1. p4도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걸 외우고 살아야 돼. 저 세 개를 본 순간 이 식을 써야 되고요. 인수 정리에 따라서 이 식은 x 빼기 1과 x 빼기 3과 x 빼기 4를 인수로 갖는다. 근데 px의 정체가 3차항 개수가 1인 3차식이니까 px 찾은 겁니다. 그러면 p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방정식이었다는 소리고, 요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d로 풀면 되는 건데, a는 1인 거고 d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요 세 개 선택한 거에다가 요거까지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3이라는 소리니까 답은 13. 이렇게 안 풀어서 맞은 사람은 맞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2번 오메가 특집을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두 번째, 중 두 번째, 42번. 4차방의 한근이 1 플러스 i일 때 개수가 실수니까 나머지 한근은 1 빼기 i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 플러스 i와 1 빼기 i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요까지 디폴트 했어요. 두 근의 합을 쓸 차례죠. 2x 두 근의 곱을 쓸 차례입니다. 2. 이게 어떤 의미냐? 그 4차식이 요 2차식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인 거죠. 결론적으로 거기 주어진 4차식을 먼저 적으면요. x 4승 빼기 4x 3승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얘를 인수로 갖는다.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몫을 곱하면 되는데 몫은 당연히 2차식일 거고요. 좌우의 개수 비교를 해보시면은 2차항 개수 1이네요. 1차항 개수도 대충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1차항 개수는 뭐로 찾으면 되냐면 이 좌우변의 3차항 개수로 찾으시면 됩니다. 요 두 개를 선택하면 3차가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
뭐 여기가 뭐 네모라고 치면은 얘랑 얘를 선택하면 네모. 네모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니까 네모는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상수항은 좌우변의 상수항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2니까 당연히 2분의 b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은 AB가 나올 거고. 뭐 다른 방법을 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풀 수 있냐면 그냥 그 4차 방정식의 x자리에 여기 x자리에 1 플러스 i를 넣은 다음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써내는 거죠. 실수 부분이 0, 허수 부분이 0. 둘 중에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오메가 특집에 들어가서 44번 질문이 다양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다 풀 거예요. 이렇게까지 풀어주는데도 계속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x 세제곱은 3인데 거기 보기를 기역, 니은, 디귿을 고하니까 오메가 바도 섞여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을 6개 써야 돼요.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럴 때죠. 바도 마찬가지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돼요. 요 6개의 식을 갖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할게요. 44번이 그렇고 요 대부분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게 대부분이네. 51번은 잘 모르겠고요. 51번은 봐서 모르겠고 49번 요 두 문제는 확실히 저 6개로 푸는 거예요. 44번, 49번을 동시에 풀게요. 기억 44번에 기억 오메가 6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세제곱은 1에 따라서 이거죠. 두 번째 식에 따라서 0이 맞습니다. 옳다. 이유는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그리고 두 번째 식에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 관계는 부호가 다른 관계였어요. 나누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거도 똑같이 생겼죠. 바가 있을 뿐이니까. 네 번째 조건에 따라서 얘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돼요. 옳다. 디귿은 오메가 플러스 1 항이 두 개인 게 거슬리니까 저기 두 번째 조건에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1 일단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지수 법칙에 따라서 결국 오메가의 8n승입니다. 오메가의 8n승 플러스 오메가의 디귿 때문에 질문한 것 같은데 대부분이 아니라 한 명이 한 거구나. 그 한 명은 디귿을 물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3n, 6n 그런 거였으면 다 1인 건데 4n,
8n 4의 배수랑 8의 배수는 3의 배수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n에다가 자연수들을 미리 넣어서 어떤 값으로 정리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얘를 만족하는 9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세는 게 미션이니까 얘가 0이 될 때가 있고 0이 안 될 때가 있을 건데요. 0이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n에다가 1부터 넣어가면서 푸셔야 돼요. n이 1이다 라고 치면은 오메가의 8승이 되겠죠?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의 4승이 되겠죠? 오메가고 1은 1이고 0이 맞죠? n이 2면은 오메가의 16승이 되니까 오메가고요. 오메가의 8승이 되니까 오메가 제곱이고요. 이거 맞아요. n이 3이면 전부 다 지수가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0이 아닌 거죠. 3의 배수가 아니면 되는구나가 결론입니다. 즉 9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게 몇 개예요? 60개요. 그런 얘기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하세요. 바로 모르겠어요. 49번 먼저. 한 명은 무단결석이 누구지? 아. 49번은 저거 똑같고요. fn이 그와 같은데 걔를 구해라. 이것도 지수가 2n이랑 n이니까 3의 배수랑 상관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하셔야 돼요. F1은요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니까 두 번째 조건에 따라서 요 두 개는 부호가 다른 관계라서 마이너스 1이고요. F2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요. F3은 1 플러스 1분의 1로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분의 1인 거죠. 요 세 개 반복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6세트 더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일단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요. 이런 놈이 6세트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 생기지 마이너스 9.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45분부터 전부 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6개의 식을 딱 써놓고 가겠습니다. 는 1은 하는데 는 마이너스 1은 못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수학 공부를 암기하듯이 접근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죠. 이 6개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에요. 45부터는 기억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 식은 두 번째 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0. 그래서 옳다.
니은 왜 이거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당가진 친구들도 어떻게 이거 모를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들죠. 참 신기하죠. 아니 이 6개 하고 하면 된다니까 왜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돼. 1 빼기 오메가는 여기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부호가 다른 관계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여기 있잖아요. 이 두 개는 같은 거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네. 이렇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놈이 마이너스 2냐? 그런 질문이죠. 여기 이미 마이너스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놈이 0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놈이 0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죠? 얘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요 식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든지 요 식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새끼가 1로 변했을 거고 넘어가면은 얘는 1이에요. 아니면 여섯 번째에서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거든요. 얘를 오메가 바로 바꿔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라고요. 아니면은 통분을 해요. 그럼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1인 걸 알 수 있다고.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을까? 두 명이나 모르는데 신기해. 46번 기억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요거는 전개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지고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 오메가 바니까 여기 x 자리에 1을 대입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1 빼기 1 더하기 1로 계산할 수도 돼요. 아무튼 1이에요. 그래서 옳고요. 니은은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10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1초 안에. 그 뒤에 건 당연히 이거고요. 그냥 똑같죠? 근데 지금 1이었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 틀려. 디귿은 정리 좀 해봐야죠. 차수가 높은 것들이 많으니까. 1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써있나요? 이렇게 해서 0이고. 그 다음 세 개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1이잖아요. 이거 반복이겠죠? 뭐겠습니까? 근데 총 30개가 아니라 31개거든요. 근데 이거 앞에서부터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한 개를 남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맨 앞에 있는 한 개가 1이니까요. 1인 거죠. 옳다. 정신 차리자. 이놈의 시키들아. 오메가 모질이들 정신 차려라. 47번은 3차 방에서 나올 만한 문제라기보다는 복소수에서 나올 만한 문제죠. 6단원에서 감기야. 아무튼간에
실제로 세제곱하면 안 되고요. 2를 넘기고 1을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든요. 아니면은 얘를 두근으로 갖는 실수 개수의 2차 방정식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저 두 번째 꼴부터 찾으셔야 돼요. 양변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과 4를 나누면 두 번째 식이 나온다고요. 두 번째 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수가 2019니까 2019를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다 찾아야 돼요. 왜 몫을 찾아야 하냐면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019를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 나누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몫이 필요합니다. 몫이 홀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을 두 개 더해라. 그런 소리니까 답은 1번. 하나도 빠짐없이 몰라. 신기해. 48번은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근데 그 식의 값을 구해라. 그럼 뭐 그냥 전개를 해. 그러면은 분모는 9 오메가 바 다 더 분자도 빼기네. 더하기 3 오메가 바의 합에 더하기 1 분자는 오메가 바에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에 더하기 1 이거잖아요. 이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만 쓰면 돼. 이거 올 1이야. 1. 그 개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3분의 1. 그 다음에 50번. 50번은 저 2차 방정식부터 제시가 됐으니까 두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쓰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 위에 두 개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아까 계속 했죠. 세 번째. 요거를 오메가로 나눈 거로 칠게요. 1이에요. 1의 제곱이라는 소리입니다.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것도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냥 통분할게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통분하면은 얘가 오메가 4 쓰면 되니까 결국 오메가 제곱분의 1 빼기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요 두 개는 부호가 다른 관계란 말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제곱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1이야. 첫 번째 식도 1. 두 번째 식도 1. 세 번째 식은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거든. 밑이 애초에. 그거의 제곱이니까 4. 1, 4 반복인 거죠. 원래는 6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제곱이 되어 있는 바람에 3개 반복인 겁니다. 요런 게 총 몇 세트 있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20이 4요소가 아니라서 저런 게 6세트에다가 앞에 2개 추가하면 되거든. 요거 6세트에다가 앞에 두 개는 1, 1이죠. 2를 추가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38.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51번은 일단 알파의 정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근데 뭐 넣어서 0 되는 걸 찾기보다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항이 4개니까 x 세제곱으로 앞에 두 개를 묶어주면 x 플러스를 남고요. x 플러스로 다시 묶어주면 x 세제곱 빼기 남는 거니까 x 세제곱 빼기 남는 거니까 x 세제곱은 1이다. 저게 아니네. 허근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네요. 얘에 의한 허근을 알파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거 말고 아까 두 문제 풀었던 그것처럼 푸셔야 되는 건데 오메가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메가는 굳이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오메가를 알파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1 플러스 알파는 이거니까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1 플러스 알파 제곱은 이거니까요.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주시고 1 플러스 알파 세제곱은 알파 세제곱이 1이니까 위로 바꿔주시고 이 세 개 반복이라고. 그런데 총 21개. 그럼 이런 게 7세트거든요. 곱하기니까 제곱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구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곱한 것도 1이거든요. 그럼 밑이 2인 거예요. 2의 7승? 너무 쉬워요. 오메가 특집 끝났고 54번 마지막 질문. 원위의 n개의 점 성분으로 모두 연결하면 원의 내부는 그 뭐 공식 유도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거 쓰란 소리인데 그거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예를 읽을 필요도 없어. 원의 내부를 31개의 부분으로 나누려면 원위에 몇 개의 점을 선분으로 연결해야 하는지 구하여라. 그러니까 그 주어진 4차식이 31이다를 31이다로 4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그런 뜻이에요. 24분의 1에 n 4제곱 빼기 6n 세제곱 더하기 23n 제곱 빼기 18n 더하기 24가 31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 이거 인수분해 적당히 해가지고 24 곱하기 31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24가 있으니까요. 이거 좀 진짜 천재적인 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얘를 일단 줄 것 같아요. 바로 얘는 웃기니까. 그럼 이제 24가 하나 없어지니까 이렇게 31보다는 30이 훨씬 좋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똘똘한 친구들은. 그러면 4차식의 인수분해가 아니라 3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뭐 딱 보면 1이죠. 1. n에 1 넣으면 0 되기 때문에 1 가지고 줄집법을 때리면 그래서 좌변은
얘 같은 경우도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 얘까지, 그러니까 얘를 안 섞고 인수분해를 한 상태니까 어차피 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대충 때려 맞추려고 한 짓이거든요. 24 곱하기 30을 좀 소인수분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 곱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30이 5, 6에 30이네. 5, 6에 30이긴 하니까 n이 6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여기다가 n에 6을 넣어서 24가 나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끝인데요. 36 빼기 30 더하기 18이 하필 24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6인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뭔가 되게 그 논리에만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스타일. 조금 이제 네거티브하게 말하면 직관력이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굳이 이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합쳐서 인수분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세요. 자연수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끝났고요. 연습 문제에도 질문이 있어요. 연습 문제 전부 다가 숙제입니다. 아니 이거 안 되니까 보통 유준이가 제일 추운 데 앉아가지고 자리가 안 편해지고. 아니 저 기억이어서. (12-2번) 근데 이거 모르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이놈이 x 플러스 a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a가 실수를 했으니까 각각의 판별식을 조사하셔야 되는데요. 얘의 판별식은 흠수라서 실수가 안 나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무시하시면 되고요. 얘의 판별식은 양수니까 여기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분해 공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x 플러스 거시기 x 플러스 거시기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마이너스라고 써야 되는데 왜 플러스를 쓰냐면 문제에서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으니까 A 자리에 들어갈 것이 이 세모와 별이다. 그런 소리인데 그럼 얘를 인수분해 얘는 0이다라는 이차 방식이 있었을 때 이 이차 방정식의 두 분을 마이너스 세모와 마이너스 별이다 라고 보겠다. 그런 뜻이니까 결국 A는 마이너스의 이 이차방의 근이라는 소리입니다. 근해 공식을 쓰면 되죠. 마이너스 1의 얼마
그렇지.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4번 숙제죠? 4번은 4차 방정식의 내근이 알파 1, 2, 3니까 당연히 그 4차식이 x 빼기 알파 1, x 빼기 알파 2, x 빼기 알파 3, x 빼기 알파 4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이나 4번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2번은 개념 정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2번이 안 된 사람은 문제 풀이 양이 너무 적었다 그런 얘기고 4번이 안 된 사람은 개념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방정식 이와 같다. 4차식이 그런 뜻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요식의 x자를 일러는 거죠. 그게 안 보이면 곤란하고요. 이 식이고 이 식이니까 요식에 일러라. 이게 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답은 이긴 거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준이고. 그 다음에 11번 삼차방이 서로 다른 세 음의 식. 3차방의 근의 분리라고 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못합니다. K를 쳐다보시는 데 했어요. 넣어서 안 되는 거 알고 싶어요. 이 KX랑 4K가 보이니까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2로 바로 조립제법 때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안 외우고 안 외우고 살면은 손은 어때? 여기서 이미 은근히 나왔죠? 근데 서로 다른 대응의 실근이라 했으니까 나머지 2차 방정식까지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데 먼저 알아놓은 마이너스 2와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아닌 이라는 말을 붙이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가 아닌 서로 다른 음근을 갖는다라고 문제를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풀 생각을 못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가질 때는 또 세 개의 부등식을 쓴다는 걸 암기하고 살아야 되거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못 푸는 거야.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는 16 빼기 2K 빼기 3 빼기 2K 더하기 12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니까 0보다 크다. 그러면 풀어주면은 K는 6보다 작다.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음이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굳이 안 써도 돼요. 생략.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양이어야 되죠? 2k 플러스 3가 얘를 풀면은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했다고 착각한 다음에 요 두 개를 연립해서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안 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빼기 16이니까 2k 마이너스 8이네. 이게 0이 안 돼요. 즉 k는 4에서 안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에 4가 들어있잖아. 그럼 4를 제거한 상태로 범위 두 개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 4에서 6 사이 이런 식으로 쓰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본인이 뭘 놓쳤는지를 잘 보시고요. 놓친 이 잘못이에요. 내가 알려준 건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2-12번. 네. 이것도 오메가인데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오메가라고 안 했고 알파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자리를 알파로 바꿔서 6개의 식을 써놓고 그거를 갖고 놀면 됩니다.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는 바도 쓰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쓰시고 이 6개를 이용해서 네 문제를 푸는 거죠.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는요 이 식 자체잖아. 이유는 요 두 개 섞은 거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0이냐? 개소리잖아. 이것은 알파 빼기 1의 3승? 이제 못 모르는 놈들은 완전 세제곱식 전개하고 앉아있겠죠. 미친 짓 하지 마시고 알파 마이너스 1은 요 두 개를 넘긴 거예요. 알파 제곱인 거죠. 알파 제곱의 3승이니까 알파 6제곱 알파 6제곱은 1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당연히 알파 바의 6제곱 그래서 1이고요. 1 더하기 1은 2니까 맞는 거죠. 귀요미가 아니라 쓰는 게 아니죠. 리을은 1 플러스 알파 바의 10승? 그러면 1 빼기 알파 바로 1초 안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1 빼기 알파로 이렇게 차수 떨구기를 먼저 한 다음에 저 식이 알파 10승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요런 관계식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란 거죠.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물론 확인해도 되는데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래도 되냐면 어차피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분수를 처리하기가 본인 입장에서 좀 힘들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여기로 넘겨도 돼요. 이걸 넘겨서
1 빼기 알파가 요 두 개 곱한 거랑 같은지 체크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왜냐면 나 불편하지 않거든. 그냥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가 거슬리냐면 이게 분수인 것보다 각각의 항이 두 개인 게 거슬려. 그럼 항이 있을 때 하나 줄일 건데 여기서 1 빼기 알파가 거의 있잖아. 그럼 이걸 넘겨서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 거지.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알파 바의 제곱일 거고 이거거든요. 이거라는 소리가.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새끼가 분수인 게 거슬려. 그럼 여기서 알파 바분의 1을 처리하고 싶은데 알파 바분의 1은 얘로 만드는 게 베이스란 말이죠. 알파 바분의 1은 뭐 알파거든요. 결국 얘는 알파 제곱인 거죠. 알파 제곱의 제곱이니까 알파 4제곱인 거고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하면 마이너스 알파로까지 정리가 되니까 옳다. 마지막 질문 12-18번 3차방의 항근이 다른 항근의 9배일 때 양수 K와 이때의 세근을 구해라. 3차방이니까 근이 3개인데 그 3개 중에 2개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겁니다. 그 3개 중에 2개가 한 놈이 나머지의 2배다. 그런 뜻인 거죠. 보통은 알파, 베타, 감마로 잡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에 의해서 알파, 2알파, 베타로 잡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냥 풀면 돼요. 세근의 합이 3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계수를 보면 2라는 얘기고 2개씩 곱한 것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요 2개를 곱하면 2알파 제곱 요 2개 곱한 거랑 요 2개 곱한 건 동료항이니까 더하면 3알파 베타. 오늘 배울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알파 베타를 찾아서 세근 찾은 다음에 K까지 마저 구하면 돼요. 요게 1차, 요게 2차이기 때문에 1차를 2차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저 위에서 베타가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걸 넣는 거야. 그러면 전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7알파 제곱이 되겠죠?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거 1차항의 계수는 6알파 넘기면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1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여기가 빼기해야 해요.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7분의 1은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양수 K란 말이 있구나. 아직 모르네요. 그러면 여기 K를 미리 적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 세 개를 다 곱한 게 이게 마이너스 K다. 그런 소리거든요. 왠지 마이너스 7분의 1이 아닐 것 같잖아. 마이너스 7분의 1을 먼저 체크하는 게 좋아요. 알파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7분의 1을 넣어서 베타를 구해야 돼요. 그럼 베타가 양수인데 양수가 마이너스 K다. K가 음수니까 예상대로 얘가 아니라고. 그래서 세근은 1, 2,
그리고 이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리고 K는 여기다가 알파 자리에 1을 넣고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산수하시면 되는 거지. K입니다. 다있고 13단원 연립방정식 들어가면 되죠. 연립 1차 방정식이 먼저 나오는데 요거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특이한 케이스. 해가 하나만 한 쌍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거, 그것을 직선의 위치관계와 결부지어서 개념 정리는 해드린 기억이 있고요. 일주일 전이라서 가물가물한데 개념 정리는 해드린 바가 있고 그걸 공식처럼 암기해야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문제를 풀게요. 공식이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그 공식들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각 항의 개수의 b, x 개수의 b, y 개수의 b, 상수항의 b, 얘네들의 같고 다름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르면 해가 몇 개가 나온다. 그런 내용들이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 문제 13-1번을 풀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xy에 관한 연립방정식 ax 플러스 y는 1이랑 x 플러스 ay는 1. 얘를 푸시오. a는 상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xy가 a에 관해서 나타나실 건데 그게 한 쌍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미정계수를 갖고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문제에서 안내가 안 돼 있어도 네가 알아서 해가 없을 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하나밖에 없을 때 세 개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를 보자. 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를 맞춰주시오.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누는 것도 좀 그렇긴 해. 여기 미정계수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해가 한 쌍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케이스를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미정계수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 중이라서 x, y의 개수의 비를 일단 써놔요. x의 개수의 비는 이거고요. y의 개수의 비는 이거고 상수항의 비는 이겁니다. 근데 요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 일단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같을 때를 풀면 같을 때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같을 때를 먼저 푸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암산을 때리면 A가 뿔마1이 나오거든요. A가 뿔마1이 아니면 이 두 개가 다르다는 뜻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해가 하나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찾았으면 이걸 바탕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1대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대 세 번째 A가 저 두 개가 아닌데요. 여기 A가 1이면은 요 세 B에다가 1 넣습니다. 그러면 세 개 다 같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다 뜻인 거죠. 직선으로 보면.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나온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요 두 개는 마이너스 1로 같은데 상수항의 B와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뜻입니다. A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요 두 개가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 그런 뜻이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요 때만 계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x를 찾기 위해서 y를 제거하고 싶으니까 분 위에 있는 식에다가 a배를 한 다음에 빼주면 되는 거지. 위에 있는 식에 a배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 두 개를 빼시면 a 제곱 빼기 1x가 a 빼기 1이다. 근데 a가 뿔마 1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이놈이 0이 아니라는 뜻이라서 과감하게 나누시면 돼요. 그럼 이게 공통이 사라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x가 a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y까지 찾아야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니까요. y를 찾기 위해서 찾은 x, a 플러스 1분의 1을 x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x자리에 a 플러스 1분의 1 넣으면 이게 a 플러스 1분의 a로 변하겠죠. y는 1 빼기 a 플러스 1분의 1 a 플러스 1분의 a인 겁니다. 그러면 통분해주면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에서 a를 빼는 거니까 1인 거죠. xy는 똑같은 값이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써야 정답이라고. 이정계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한 쌍만 나온다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써야지 정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제는 그냥 문제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각각에서 특이한 상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운 바에 따라서 푸시면 돼요. 해보세요. 유제 13-1번. 1번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도록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암기한 식을 쓰고 푸시면 되고요. 2번도 해가 없도록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보자마자 그에 해당되는 식을, 공식을 쓴 다음에 처리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썰렁하다고 여름이 간 게 아니야. 뭐 벌써 긴팔을 입고 그래. 해가 무수히 많도록이건 해가 없도록이건 간에 xy의 개수의 비는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xy의 개수의 비는 같다로 a 두 개를 찾은 다음에 그 두 개를 각각 실제 비례식에 집어넣어서 상수항의 비인 마이너스 1까지 같은지 그건 아닌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것마저 같다면 1번 답인 거고 그것과는 다르다면 2번 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갔어. 13-2번. 요거는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인 건데 옛날에는 교육과정 빠졌다 이러면서 빠졌어도 소개하겠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도 없는 걸 보니까 여러분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왔나 봐요.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은 풀 줄 알아야 되나 봅니다. (1번은) 특이점이 없어요. 일반적인 3원,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라서 3원이라고 해요. 3원. 일반적인 3원 연립 1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돼요. 특이점이 없는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연립 방정식 배법의 기본적인 마인드죠.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 나가요. x, y, z 중에 아무거나를 먼저 없애면 돼요. 요렇게 엮건, 요렇게 엮건, 요렇게 엮건 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통일된 문자를 제거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z의 개수는 뿔마 1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z를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개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이 새끼니까 얘를 2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개를 더하는 것과 요 2개를 더하는 걸로 시작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자기 취향은 다른데 이 알아서 하세요. 요 2개를 더하면 4x 플러스 3y는 1, 8. 요 2개를 더하면 2x 빼기 y는 4. 이제 x를 없앨까? 얘를 2배 하면 4x 빼기 2y는 8. 위에 4를 빼면은 5y는 10이니까 y는 2네요. 1 여기 넣어서 x는 3이네요. 요걸 여기 넣어서 z는 1. 이렇게. 시시한 문제고. 2번은 특이점이 있거든.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없어 보이니까 특이점이 있을 때는 특이하게 푸세요. x 더하기 2y는 2. 2y 더하기 3z는 5. 3z 더하기 x는 3. 이렇게. 인수분해에서도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윤환식이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윤환 형태로 합시다. 윤환꼴이라고. 윤환꼴. 윤환꼴의 경우에는 모조리 더하든지 곱하든지 하시면 돼요. 왜냐면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모조리 더하는 게 바람직하다.
얘처럼 두 개씩 골라가지고 하면 안 돼요. 됩니다. 모조리 더하면 x 2개, 2y 2개, 3z 2개고 요 세 개 합치면 10이죠? 1을 나눠주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놈에서 이 각각을 빼주면 문자가 하나씩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식을 빼주면은 3z는 3이다. 그래서 z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고요. 윤환골은 그렇게 처리를 해라. 유제 13-2번에 세 문제가 있는데 1번이 특이점이 없고요. 2번과 3번은 특이점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모조리 더해서 이런 식 하나를 딱 써놓고 거기 주어진 세 개의 식을 얘랑 연립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문자씩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다. 1번, 3번 해보세요. 1번 답은 x는 4, y는 마이너스 1, z는 1. 3번 답은 x는 9, y는 2, z는 마이너스 4. 둘 다 맞은 사람? 손들어. 둘 다 안 맞은 사람도 있어. 숙제로 제대로 좀 해봐. 활용 문제로 갈게요. 13-3번. 농고 문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농도를 그딴 식으로 배우지 마시고, 농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용물의 비율이다. 근데 농도는 뭐의 일종이냐? 백분율의 일종이니까. 백분율. 백분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 양을 100으로 보겠다는 거죠. 전체 양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내용물이 50만큼 들어있으면 50%인 거죠. 내용물이 100에 대해서
얼만큼 들어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쓸 때는 공식을 정치고 그걸 바탕으로 풀어볼게요. 그릇 A, B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다. A에서 60g, B에서 40g을 퍼내서 섞으면 전체 100이니까 개꿀이죠. 7%의 소금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금이 7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100에 대해 7인데 하필 100이니까요. 그리고 A에서 40, B에서 60을 퍼내면 섞으면 9%가 되었다. 이것도 하필 100이니까 9%라는 것의 의미는 100 중에 9라는 소리인데 하필 100이니까 9인 거죠. 소금이 9g이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하시면 된다고. 이때 A, B에서 같은 양의 양을 퍼내어 섞었을 때 농도는 얼마인가요? 그런 얘기고 같은 양을 퍼내어 섞었을 때 100을 만드는 게 유리할 거 아니야. 당연히 같은 양은 50으로 잡는 게 맞는 거죠. A, B에서 50씩 꺼내 섞으면 100이 될 거니까요. 50씩 꺼냈을 때 합친 양이 100이 되니까 결국 소금의 양이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인 거지. 왜냐하면 전체를 100으로 맞춰준 상태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농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농도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식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은 개 쉬운 문제인 거야. 아무튼간에 여기에 농도를 모르잖아. 그릇 A의 농도를 A%라고 하고요. 그릇 B의 농도를 B%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A, B 전체 양이 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전체 양이 안 나와 있으면 전체 양을 네 마음대로 잡으면 되고요. 제일 유리한 건 100일 때니까 A도 100g, B도 100g이다 라고 가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소금은 농도가 곧 소금이 아니니까 A고, 여기에 소금은 B입니다. 저기 저는 200으로 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게 2B입니다. 얘는 200으로 하고 얘는 100으로 하고 싶은데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잡으시면 돼요. 나는 전혀 변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을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 중에서는 첫 번째 조건을 10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조건은 60g. 60g은 100g에 대한 3분의 2배니까 이게 일정하게 추출될 거니까 소금도 딱 3분의 2, 3분의 아니지, 5분의 3배니까 소금도 딱 5분의 3배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60g을 꺼냈는데 60g의 의미는 100의 5분의 3배니까 소금도 똑같이 빠져나온다. 5분의 3A다. 여기서 40g은 5분의 2배니까 5분의 2B다. 근데 하필 합친 게 100이니까 저건 얘는 소금의 양의 합이지만 이게 결국 농도인 거죠. 이게 7이다. 이런 이해도가 있는 사람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바꾸시면 되는 거죠. 개수를 5분의 2A에다가 5분의 3B를 넣은 거.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50g씩 꺼낼 거거든. 50g씩 꺼내면 50은 100에 대한 몇 배야? 2분의 1배잖아. 그럼 지금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가 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즉 A 더하기 B를 알면 되거든. 근데 이것도 일종의 윤환꼴이야.
이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A 더하기 B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8인 거예요. 얘랑 똑같은 문제가 13-4번이고요. 유제 13-3번은 좀 더 어렵긴 한데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둘 다 해봐. 내 경험상 13-3번은 거의 못 맞춥니다. 왜냐면 그동안 살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요거를 안 쓰면 푸는 애들이라서. (14번도) 잘 못 풀어요. 얘랑 똑같은 건데.
13-3번의 정답은 50g. 맞은 사람? 여기 있네. 역시 이반 애들이 잘해. 90% 알코올 용액 100g. 그러면 알코올이 90g인 거죠. 물이 12g인 거고. 물이 10g, 알코올이 90g. 합쳐서 100g에 300g의 물을 섞어서, 그러면 400g 중에 90g이니까 90을 4로 나누면 22.5g으로 변하죠. 400대 90은 100대 22.5니까 22.5%로 바꾸고 싶었던 거지. 90%는 너무 세니까. 90% 술이 알코올이 용액이지 않습니까? 술이 알코올 용액인데 그 알딸딸한 정도가 되려면은 20%도 되면 안 되거든요. 90%면 그 한 모금 하는 순간 목이 녹아요. 식도가 녹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니까 농도를 낮춰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바꿔서, 그래서 물도 섞었다 그런 뜻인데 잘못해가지고 450g이 된 거지. 그럼 이제 도수가 너무 떨어지면은 또 나는 이제 술 못 마시니까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맛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술 맛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실수를 보완하려고 다시 알코올 100%는 없기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건 90%밖에 없으니까 다시 90% 알코올 용액을 섞어서 필요한 농도, 최초의 농도가 22.5%였습니다. 22.5%의 알코올 용액을 만들었다. 추가한 90%의 알코올 용액은 몇 그램이냐, 그런 얘기죠. 원래 100분의 90이 있었는데 300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했던 알코올 용액의 농도는 21.5%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이야. 400분의 90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g을 추가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를? 90% 알코올 용액 Xg을 추가했다. 그럼 전체 양이 Xg 늘어나는 거고, 분자에는 내용물의 양만 써야 되는데 90%니까 언제나 전체에 대한 0.9배만큼이 내용물인 거죠. 그래서 0.9x를 추가하는 게 이 문제 해법의 키포인트인 건데, 요 생각을 못해서 못 푸는 거야. 곱하기 100까지 한 게 농도다. 이와 같은 1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왜 이게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지? 문자가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 그냥 100을 여기다가 먼저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2.5는 2분의 45라고 쓰고, 그러면 100을 나눠주면은 뭐가 날라가니까 40분의 9 되나? 40분의 9는 이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러기 전에 9를 나눌게요. 그려보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래를 할게요. 그러면 40에다가 10 더하기 0.1x 하면 400 더하기 4x거든요. 얘는 1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보고 무슨 일이고? 400이 아니라 550. 네? 550은 400이. 아, 잘못 넣은 거지? 150을 더 추가한 거지? 맞아, 550. 여기 550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3x가 150이니까 x는 50,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답은 7%인데 맞은 사람? 아닌 사람이 있어.
이걸 맞고 이걸 4번을 틀린 사람도 있어. 뭐야? 왜? 마찬가지로 A 100, B 100 있어. 근데 100 중에 20은 5분의 1배니까 A의 농도를 A%라 하면은 소금의 양은 5분의 1에 있고요. 80g은 5분의 4배니까요. 5분의 4B예요. 이게 곧 농도니까 이게 13이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반대 상황이거든. 5분의 4A 더하기 5분의 1B는 모르니까 K다. 요 두 개를 미리 더해. 그럼 A 더하기 B가 K 더하기 13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지. 근데 또 다른 조건이 뭐냐면 같은 양이라고 했잖아. 50g씩 꺼냈다고 생각해. 그럼 2분의 1 A와 2분의 1 B의 합이라는 뜻이고 요놈의 결과가 10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애초에 20이었던 거야. K 플러스 3이 13이 20과 같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K는 7인 거야. 쉬겠어요?